두 번째, 이게 돈이 이제 화폐는 계속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고 실물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물 자산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몰리는 데만 또 몰려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생기는 거고, 대표적으로 한국 부동산이 정말 그런 특징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실물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을 생각할 때 양극화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 시장 보시면 양극화가 너무 명확해. 올라가는 애만 계속 올라가고 지방이나 서울 변두리는 회복도 못하고 뭐 지지부진하고 미분양 계속 쌓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양극화가 됨에 따라서 양극화의 수혜지가 될 수 있는 곳을 가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아파트 그 평균 가격인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요 분홍색이 강남구, 초록색이 서초구, 노란색이 송파구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상계 5차, 6차 봤던 노원구, 도봉구, 노원구, 얘네가 이제 노도강이라고 해서 제일 못 나가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제일 못 나가는 3구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2004년도부터 데이터를 추적하면 뭐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점점 벌어져. 지금은 더 벌어졌겠죠. 2024년 데이터는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것뿐만, 자치구별로만 한 것도 그렇지만 수도권 아파트를 5개로 나눴어. 제일 높은 가격이랑 제일 낮은 가격이랑, 우리가 중위 가격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정확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마찬가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럼 이쪽으로 계속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내려올까요? 절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에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노원구, 상계 이런 데 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양극화가 되면 될수록 제일 좋은 입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있어. 뭐 지금 노원구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갈아타야 돼. 위쪽 선으로 갈아타고. 그래서 갈아타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고객님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 아까 봤던 반포 1, 2 사주고 그걸 팔아서 평촌에 대형 가신 분이 계세요. 물론 이제 그때 평촌이 약간 신도시 느낌이었고 이제 좀 대형이 이제 좋게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가셨는데, 지금 막 뭐 어마어마하게 후회하죠. 그리고 이거는 얼마 안 된 거야. 한 3년 전 일인데, 방배랑 한남이 가격이, 방배가 더 비쌌어요. 그래서 그분은 방배를 가셨어. 한남 충분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배를 가셨어. 근데 지금 보면은 완전 역전됐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시더라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입지보다 떨어진 데로 가면 절대 안 돼. 갈아탄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입지에, 동일한 입지에 뭐 상품을 갈아탄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상업지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 갈아타면 다시 올라가고 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아타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 양극화가 되면 될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입지로 갈아타기를 잘 하셔야 된다. 양극화가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똘똘한 한 채, 이게 그 정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다 매도하고 서울로 와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 중에 4분의 1이 다 지방에서 오세요. 대구 분이 제일 많으시고, 뭐 부산 분도 계시고, 경상도 분이 그래도 조금 투자에 좀 이렇게 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전라도 분도 가끔 한 분씩 오시긴 하는데 대부분 경상도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방 분들 중에 한 60%, 70%는 다 경상도 분이시더라고요. 똘똘한 한 채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적으로도 불리하고, 뭔가 이제 액션을 할 때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뭐 갈아타기도 힘들고, 뭔가 이제 내가 이거 되게 좋은 물건인데 함부로 또 사지도 못해. 그런 것들이 단점이고,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규제하죠. 우리 지금 규제지역, 그러니까 규제지역은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 지금 용산구, 강남 3구잖아요. 여기 이제 LTV 기준 50%입니다.
그리고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LTV 30% 적용되고,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70%, 유주택자 60% 이렇게 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용산을 가려다가 못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마포나 성동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력이 확 생기지. 그 살 수 있는 물건의 이제 범위도 엄청 다양해지고, 이 대출이 이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을 잘 활용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나 우리 지금 대부분 다 젊으시고 경제생활을 한창 하고 계신 나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아니면 사실 대출 받기도 힘듭니다. 사실 대출 받으면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고객님들 중에. 왜냐면 달마다 나가는 이자 부담 당연히 되죠. 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우리 한창 경제생활 할 수 있을 때밖에 안 돼. 나중에는 뭐 은퇴하시려고 좀 나이가 좀 있으시면 그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대출도 줄이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초기 투자 금액이 확실하게 줄어들고, 나중에 생기는 절대 수익금에 대비해서 초기 투자금이 이만큼 들어가는 거랑 절반 들어가는 거랑 수익률 차이가 뭐 따따블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투표들 다 하셨나요? 투표 안 하신 분? 이제 그 본투표 날 하세요. 저도 원래 사전투표 하려고 했는데 막 이 세미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바쁘고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제 뭐 아마 뭐 정권이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정치적 성향은 없습니다. 중도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정권에 따라서 정책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측은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니까 관심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근데 그 지금 뭐 유력하신 분이 생각이 이렇게 뭐 공약이 되는 거 보면은 아예 시장을 규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고액의 어떤 주택이 있는 사람들만 어떤 세금적으로 좀 이제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안 건드는 게 있어요. 1세대 1주택,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다주택자 전략은 언제 유효하냐? 대세 상승장 때만 유효를 하고 나머지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야 이제 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냥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계속 로테이션해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든 어떤 정권이든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은 규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갈아타기만 잘 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되면 될수록 딱 요 세 개를 보시면 됩니다. 학군, 직주근적,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학군은 뭐 대치동 너무 유명하잖아요. 대치동, 목동. 목동 다음 어디예요? 반포예요? 반포예요? 저는 학군은 잘 모르는데 원래 중계동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거기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신흥 학군이 뭐 마포, 그리고 이제 뭐 고덕도 괜찮고 잠실도 괜찮고 평준화, 점점 조금씩 평준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급지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좋은 곳들, 그런 데 위주로 이제 학군이 또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위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드린 뭐 대치, 목동은 한 기본이고, 고덕이나 뭐 마포나 또 뭐 잠실, 뭐 송파도 좋나요? 송파는 어때요? 송파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는 거는 마포, 고덕, 여기가 그래도 평준화되면서 괜찮더라. 그쪽으로 또 많이 선호하시고 고객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 데를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직주 근접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 직주 근접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업무지구가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업무지구,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 있잖아요. 어디게요? 응? 여의도, 강남, 광화문, 3개.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우리 3도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유명한 기업들은 다 거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데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봐라가 아니라 거기랑 왔다 갔다 하기 편리한 곳. 뭐 예를 들면 광화문 기준으로 보면은 뭐 경희궁자이 같은 거, 그리고 뭐 부가현 뉴타운, 마포도 광화문 쪽이고, 그리고 뭐 강남이야 워낙 또 좋고, 뭐 송파도 마찬가지로 강남의 접근성이 좋죠. 잠실도 마찬가지고, 강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여의도 뭐 지금 뭐 재건축 어마무시하게 잘하고 있고, 노량진도 직주 근접에 최적화되어 있는 단지. 노량진도 교통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직주 근접에 괜찮은 단지들이. 신길뉴타운. 여의도까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업무지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아까 3개 얘기했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상암, 또 어디지? 마곡도 있고, 성수도 지금 있고, 또 뭐 어디? 판교 너무 좋고, 영등포도 꽤 되고. 근데 이제 그 업무지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면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고소득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업무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는 사실 소득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영등포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 3도심 빼면 판교, 그리고 성수는 이제 좀 핫해지는 정도고, 그리고 상암 정도. 상암도 아직 개발이 덜 끝났죠. 상암도 이제 앞으로 기업들도 더 들어오고 뭔가 개발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를 보셔라. 근데 이제 이건 말씀드리겠다. 직주 근접에 최적화되어 있는 단지들은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여기 강남이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삼성역 있고 강남역 있고, 이게 테헤란로고, 이쪽 주변으로 업무지구가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어요. 기업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동네에 아파트 있는 거 아세요? 거기 가격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얼마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도 있습니다. 직주 근접에 최적화되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직장인들밖에 선호를 안 해요. 직장인들은 우리 명확하게 소득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고소득도 있지만 고소득 직장인이 갑자기 뭐 연봉이 2배, 3배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격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업무지구의 출퇴근이 편리한 뭐 마포, 분당 보면은 균질적으로 그 높은 가격을 유지는 하지만 폭발력이 없어요. 원베일리처럼 폭발력이 없어. 항상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직주 근접에 최적화되어 있는 단지는 그런 게 좀 단점이다. 그러면 강남에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뭐 돈이 좀 있으시고 자녀가 있어. 그러면 대치를 가겠죠. 대치 못 가시는 분은 개포나 잠실 가실 거예요. 그럼 찐 부자들은 어디 가냐? 압구정 반포 가겠죠. 그러니까 강남이 이렇게 크고 입지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수요층에 따라서 가격이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입지를 판단할 때 여기가 직주 근접에 최적화되어 있는 입지인지, 부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인지, 아니면 뭐 학군이 좋은 단지인지, 뭐 어떤 뭐 개발호지가 좋아서 이제 선호하는 단지인지, 이런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의 의견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노량진이잖아요. 혹시 지금 노량진 투자를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공부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몇 구역? 일산구역? 4구역? 빨라서? 또 다른 분? 노량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지 너무 좋아요. 입지 좋은데 직주 근접에 최적화되어 있는 단지다. 여의도 가깝고 7호선, 9호선, 강남 접근성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딱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노량진 매수하신 분들이
흑석은 가볍게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호재도 많고, 물론 호재 많습니다. 이제 서부선 들어오고, 이제 뭐 수산시장 개발도 하고, 구청도 신청사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노량진 너무 좋긴 하지만 흑석을 이길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흑석은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어떤 녹지가 풍부하고 한강 조망에 초역세권 9호선, 그리고 뭐 뒤에 공원도 있고 프라이빗하고 인프라가 되어 있어요. 부자들은 이런 데를 선호해요. 북적북적 막 시끄럽고 업무지구 많고, 물론 그런데 이제 편의시설들이 많잖아요. 뭐 무슨 뭐 백화점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부자들은 그냥 가서 하면 돼. 꼭 그 옆에 있지 않아도. 그런데 복잡한 데를 싫어하거든요. 흑석은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량진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아크로 리바임이 그 소식 들으셨어요? 한강뷰 나오는 게 31억 2천 9평 기준으로 그걸 찍었어요. 얘네가 지금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25억을 넘기기가 막 굉장히 버거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노량진 뭐 총투로 봤을 때, 추가 분담금까지 계산했을 때 거의 뭐 20억에 육박할 정도로 막 10억대 후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비용 생각하고 이거저거 따지면 입주 때까지 시간까지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뭘 먹으려고 여길 들어가지? 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노량진은 항상 고객님들한테 이게 신축에 실거주 하실 분들은 노량진 너무 좋다, 가셔도 좋다 하지만 이걸 투자로서 본다? 노량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나마 이제 흑석의 아크로 리버하임이 쭉쭉 가져주니까 그거 따라서 이제 노량진은 가는 거고, 결론적으로 흑석은 이기지 못한다. 9호선 초역세권의 한강뷰, 이거를 노량진이 저는 못 이길 거라 봐요. 뭐 저랑 견해가 다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크로 리버하임이 잘 가줘야 노량진도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직주 근접 단지보다는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가셔라.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는 어떤 데냐? 한강뷰, 풍부한 녹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거고, 웬만하면 이 서울시 기준으로 이 W 라인을 안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안에 진입을 했어. 특히 우리 최종 목표는 이 W 라인에 한강뷰가 나오는 대형 평수를 가셔야 돼요. 이게 양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만약 그런 데 갔어? 그러면 10년 보유, 10년 거주 무조건 하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매도 하셔도 좋고 그냥 사셔도 좋고, 그리고 이 안에서만 움직이시면 돼요. 상품만 갈아타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셨으면 절대 뭐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냥 서브로 뭐 무슨 뭐 조그마한 거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여기를 벗어나시면 안 된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가셔야 됩니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어떤 데냐? 최상급지의 신축 대단지, 원베일리나 뭐 신축 대단지가 될 것들, 정비사업 진행하는데, 반포 압구정 이런 데 정비사업 진행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셔야 됩니다. 신축 대단지, 레미아 원베일리, 올림픽파크 포레온, DH 퍼스트 아이파크, 얘네는 세대수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가 나중에 팔기도 좋아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미래 신축 대단지가 될 곳, 압구정, 반포, 한남, 성수, 여의도, 목동, 잠실, 아까 말씀드렸죠? W라인. 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압반, 여의, 한성, 잠. 뭔지 아시죠? 압구정, 반포, 여의도, 이촌동, 한남, 성수, 잠실, 한강변까지. 그리고 하나 더 해주면 여기 광진구의 광장도. 광진구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여기만 좋습니다. 7시 때 들으셨나? 그죠?
이쪽 라인 이제 나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